매일 10,000보씩 걷고 계시죠. 그런데 왠지 예전 같지 않고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60 넘어서 걷는 게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오늘은 단순히 걷기만으로는 젊음을 되찾기 어려운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 정말로 효과적인, 간단하지만 놀랍도록 강력한 5가지 동작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그저 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몸의 진정한 힘을 되돌려주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흔히들 움직임이 곧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의 대표적인 예로 걷기를 떠올리시죠. 간단하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니까요. 수십 년 동안 걷기가 모든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근육량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것을 바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독립적인 삶을 위협하는 조용한 적입니다. 안타깝게도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이 근감소증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걷기는 심장 건강에는 좋지만 우리의 뼈대를 지탱하고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근육을 키워주지는 못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오해부터 바로잡아 볼까요? 걷기는 근력 운동이 아닙니다. 물론 걷는 건 심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우리 심장과 혈관이 고맙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걷기만 해서는 근육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마치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걷기는 매일 가볍게 하는 청소 같은 거죠.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건물의 기둥이나 벽을 튼튼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바로 이 기둥과 같은 우리 근육들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그냥 의학책에만 나오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의자에서 일어서기 힘들어지고 장바구니 드는 게 버거워지고 또 미끄러운 길에서 균형 잡기 어려워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다리와 허리 근육이 약해진다는 건 결국 스스로 모든 걸 하기 힘들어지고 독립적인 생활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의 목표는 그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잠자고 있는 근육들을 깨워서 다시 힘을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이걸 위해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힘든 훈련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겐 하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지만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라는 말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올림픽 선수들처럼 무거운 바벨을 들고 하는 스쿼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가장 평범하고 튼튼한 의자를 여러분의 개인 트레이너이자 안전 지킴이처럼 활용할 거예요. 왜 하필 스쿼트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쿼트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근육인 다리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기 때문이에요. 이 근육들이 바로 우리 몸의 기초이자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계단을 오르고 낮은 소파에서 힘들이지 않고 일어서며 그저 안정적으로 서 있게 해주는 힘의 원천이죠. 사실 여러분은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이미 스쿼트 동작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 동작을 좀 더 의식적이고 유익하게 만들 뿐이에요. 자, 이제 함께 해볼까요? 먼저 의자를 등 뒤에 놓으시고 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주세요. 천천히 자세를 제어하면서 아래로 내려가세요. 마치 의자에 앉으려는 것처럼 말이죠. 의자 좌석에 엉덩이가 살짝 닿는 느낌이 들면 털썩 주저앉지 말고 다리와 엉덩이의 힘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서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손으로 의자나 무릎을 짚으며 돕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다리 힘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의자 스쿼트가 바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진정한 근력을 키우는 여러분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걷기 운동이 놓치기 쉬운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우리의 상체, 팔, 그리고 어깨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팔 근육은 아쉽게도 쉽게 강해지지 않죠. 하지만 튼튼한 상체는 우리 일상생활의 활력과 독립성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번쩍 들어 올리거나 높은 선반의 물건을 꺼내고 심지어 잘 안 열리는 병뚜껑도 쉽게 딸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운동이 바로 벽 짚고 팔굽혀 펴기입니다. 손목이나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바닥 팔굽혀 펴기는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벽 짚고 팔굽혀 펴기는 가슴과 어깨, 팔 근육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운동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벽 앞에 서서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양손을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려 벽을 짚어주세요. 몸은 일직선을 유지한 채 팔꿈치를 천천히 구부리며 벽 쪽으로 몸을 숙여주세요. 그리고 힘차지만 부드럽게 처음 자세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우리가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던 상체 근육들을 깨워주고 훨씬 더 강하고 자신감 있게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나이와 관련된 문제 중 하나인 균형 감각 상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낙상 위험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낙상의 주된 원인이 어지럼증보다는 사실은 발과 종아리 근육의 약화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땅을 딛고 서 있는 느낌이 예전처럼 확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세 번째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지대를 이용한 발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필요한 것은 벽이나 튼튼한 의자, 등받이뿐입니다. 먼저 몸을 곧게 펴고 서서 균형을 잡기 위해 지지대를 잡으세요. 이제 천천히 발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며 종아리 근육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자세를 2초 정도 유지한 다음 다시 천천히 발뒤꿈치를 내려놓습니다. 이 운동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이 운동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종아리 근육은 다리의 피를 심장으로 다시 힘차게 밀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발과 발목에 있는 수십 개의 작고 미세한 안정화 근육들을 단련시킨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근육들이 여러분의 균형을 책임지고 혹시라도 발을 헛디뎠을 때 몸의 자세를 즉시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운동이야말로 낙상을 예방하는 최고의 보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허리는 좀 어떠신가요? 꾸부정한 자세, 오랫동안 걷거나 텃밭에서 일하고 나면 허리가 콕콕 쑤시고 아파오는 느낌. 낯설지 않으시죠? 특히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이런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척추를 튼튼하게 받쳐줄 근육 기둥이 정말 필요하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네 번째 운동은 바로 엎드려 슈퍼맨 자세입니다. 걱정 마세요. 실제로 날아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린 다음 양팔은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이제 아주 천천히 동시에 팔과 가슴 그리고 다리를 바닥에서 몇 센티미터 정도만 살짝 들어 올립니다. 절대로 쿵 하고 올리지 마시고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올리셔야 해요. 마치 하늘을 나는 슈퍼히어로가 된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이 자세를 2, 3초 정도 유지했다가 역시 처음처럼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은 정말 우리 허리를 위한 귀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부드럽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으로 척추를 따라 있는 모든 신정은 등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근육들이 바로 우리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허리가 무리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핵심 역할을 한답니다. 튼튼한 허리는 단순히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통증 없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허리 걱정 없이 몸을 숙이거나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만 흔히 간과되는 5번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악력입니다. 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핸드그립이나 테니스공을 꽉 쥐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악력은 꽉 잠긴 병뚜껑을 열거나 열쇠를 돌리거나 무거운 프라이팬을 안정적으로 들거나 버스 손잡이를 꽉 잡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악력은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심지어 기대 수명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강한 악력은 여러분의 근육 및 신경계 전반의 건강을 나타냅니다. 그저 핸드그립이나 공을 손에 쥐고 3, 5초간 최대한 힘껏 천천히 쥐었다가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이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 힘과 안전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순간입니다. 와, 이게 바로 그거였어 하고 깨닫게 되는 가장 큰 반전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두 손을 짚지 않고도 낮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들기 힘들었던 무거운 장바구니도 힘들이지 않고 거뜬히 들 수 있게 됩니다. 겨울에 미끄러질까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몸이 미리 균형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만보개의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을 온전히 제어할 수 있다는 실제적인 감각이죠. 걷기 운동은 물론 훌륭한 보조 운동입니다. 마치 아주 재미있는 책의 한 장만을 읽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 5가지 간단한 근력 운동은 모험과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나머지 전체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근육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걷기 운동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력과 독립성을 유지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진정한 몸의 젊음과 균형,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자신감은 오늘 보여드린 간단한 근력 운동에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걷기 운동 외에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할 계획이 있으시고 저희가 소개한 운동 루틴을 시도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